끝으로 이때 우리가 내 마음은 어떻게 챙길지, 또 내 가족은 어떻게 챙길지를, 우울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마음 건강 지침들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불안과 우울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거는 하루 종일 코로나 뉴스만 보면서 누워있는 것일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꼭 필요한 정보, 정확한 정보만 얻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혐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숨어버리면 덮어집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이 나와서 검사를 받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일부 분노를 조정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법적 대처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혐오를 피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 시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못 만나고 좋아하는 일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나의 일중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의 감정, 몸의 반응을 빨리 알아차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특히 불면증이 있다든지 과도한 걱정과 우울이 있다고 한다면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입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불확실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분들과는 연결하십시오. 소통하십시오. 어떠한 방식이라도 편지건 문자건 전화로라도 소통을 더 늘려야 될 시기입니다. 이때 좀 더 재미있는 일, 몰입할 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하드디스크를 이 코로나 시기에 남는 시간에 정리하는 일을 했더니 내가 전에 했던 아이디어도 보이고 삶이 정리되는 것 같더라. 앨범을 정리하니까 도움이 되더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루틴을 운동과 수면,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면서 이 시기에 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주변에 특히 아프고 취약한 분들, 노인, 만성질환, 장애인, 정신장애인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돕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면 물론 자가격리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연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타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장 후유증 없이 회복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을 생각하는 것은 나의 건강, 나의 면역력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커다란 세계적 재난을 이겨내는 것은 서로 간의 믿음,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일 것입니다. 서로 응원해 주시고 감사하면서 함께 이겨내야겠습니다. 이런 옆에 심리사회 방역 지침을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가서 특히 아이들을 위한 거나 부모로서의 어떤 태도를 가져볼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이 시기에 전 국민의 우울이 늘어나고 중독도 늘고 고위험군은 특히 위험하고 이때 복지관이나 각종 사회 서비스 사실 외래 진료와 같은 병원 서비스도 우리나라는 지금 유지되고 있지만 해외에는 문 닫은 병원이 수두룩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첫 번째 사망자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 중인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장기 입원 시설의 집단 감염의 위험도 높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응급한 사람들을 돌보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다가가려면
비대면 서비스를 늘리고 치료와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2018년부터 이런 국가 자살 예방 행동 계획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살이 줄지 않는 건 우리 사회가 가족의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사회 안전망을 갖춰 나가야 되는 초입에서 이런 커다란 인구 구조학의 변화를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우울한 사람들을 돕고 자살을 예방하는데도 K-방역의 3T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전화와 SNS 비대면 상담을 늘려가고, 그리고 근데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청할까요? 여러분들께서 생명지킴이 교육을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나 중앙자살예방센터로 오셔서 온라인으로 받으신다면 주변에 아프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은 지금 지자체가 K방역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울과 자살로 힘든 분들을 돕는 거에도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책임성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진국은 이 체계를 만든 다음에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겪고 있으니까 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노인, 여성, 젊은 층, 중장년층, 청소년 어디 할 거 없이 어느 층이나 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맞는 맞춤적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그 핵심에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이후에 약속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돼야 이게 실질적인 자살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빠진 한 사람의 희망을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그 평온을 위한 기도라고 해서요. 현대 그 인지행동 치료, 정신치료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기도문의 한 구절인데요.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듭니다. 현실적 고통입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최악은 바꿀 수 없는 거는 미련을 가져서 마음만 아프고,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해서 우울해서 포기해버린다면 최악일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집단의 지성과 사회적 자본, 신뢰에서 나올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받아들이고 또 도전하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